로그 함수부터 시작할 거고요. 우리 어제까지는 지수 함수까지 다뤘었고, 오늘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어제까지 우리가 그 필수는 아니지만 과제를 제출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제를 보고 제가 한번 주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1시간은 그 전체 우리 이번 거의 4일 동안 이제 수업한 거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2시간 동안 여러분이 과제 푸는 걸로 대체해서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제가 공지한 대로 60점, 시험 성적으로만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패스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염두해서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프로그램 셋도 올려주고 했으니까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시고 상담 요청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공지사항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그 함수는 여러분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기억에서 없어진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로그 함수가 뭔지, 그리고 로그가 뭔지,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등학교 과정이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로그 함수라고 좀 정의가 있는데 일단 읽어볼까요? 어떤 얘기인지.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b가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닐 때 b의 y제곱은 x를 만족하는 실수 y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때 y를 b를 미치로 하는 x의 로그라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x를 진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정의인데 사실 뭐 들어본 말이긴 하죠. 진수가 뭐였는지 미치 뭐였는지 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그가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보통 지수 법칙을 써서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거니까 4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2의 세제곱도 2를 3번 곱하니까 8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 2의 몇 제곱을 해야 7이 되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몇 제곱해서 정확히 정수 7이 되는 거는 네모값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네모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로그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네모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2를 몇 번 제곱해야 7이 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모를 표현하는 정의를 하나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순서대로 로그라는 문자를 써주고 LOG라고 쓰고 그다음에 2를 이 아래쪽에다 쓰고 이 7이라는 숫자를 옆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로그의 정인 거고 여러분 지금 여기 설명에서 보다시피 지수에서부터 의미가 시작돼서 로그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수의 성질하고 로그의 성질은 어느 정도 연관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예상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이 아래에 쓰는 이 2를 뭐라고 하냐면 미치라고 불러요. 베이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7은 뭐라고 하냐면 진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에서도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은 미치라고 불렀죠. 베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에서든 로그에서든 밑은 우리가 베이스라고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로그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개념이고. 자, 그러면 우리 이 성질 이용해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등식을 y는 로그 b의 x의 꼴로 고쳐라 라고 했는데 a, b, c, d번 보면 지금 다 지수의 형태로 표현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로그의 개념으로 이제 이용해서 로그의 정의대로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죠. 천천히. 자, 그러면 a번부터 보시면 자, 2의 마이너스 3제곱. 우리 아까 네모로 처리했잖아요. 마이너스 3제곱 한 것이 8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마이너스 3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지수에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순서대로 로그 2의 8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B번. x의 5제곱이 30이다. 그럼 우리 여기 제곱을 네모라고 생각해주고 네모를 표현하는 방법, 즉 5를 표현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로그 x의 30이다. 자,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약속인 거죠. 그 다음에 C번은 4의 2분의 1제곱이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네모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네모 2분의 1은 뭐다? 순서대로 로그 4의 2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D번. 5의 0제곱은 1이다. 그럼 0제곱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 0은 뭐가 된다? 로그 5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우리 지수 함수 생각해보면 지수 법칙에서 2의 3제곱 분의 1인 거니까 8분의 1 되는 거 맞죠? 똑같은 이런 등식으로 표현된 식을 우리가 지금 로그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예제 2번에 다음 등식을 A의 X제곱은 B의 꼴로 고쳐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A, B, C, D번을 봤을 때 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된 식을 우리가 다시 거꾸로 지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 우리 예제 1번은 지수를 로그로 바꾼 거였고 예제 2번은 지금 로그의 형태를 지수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문제인 거죠. 자, A번부터. 자, A번에,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렇게 네모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로그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떤 A의 X제곱은 B다라고 했을 때 이 지수에 해당하는 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의 네모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 0.001이다. 우리 아까 순서대로 여기 로그 10의 0.001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A번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진수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해서 그 값을 제곱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진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더 편해요. 자, B번에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로그 값이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지수로 생각했을 때는 지수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소리고 순서대로 보는 거니까 7의 마이너스 3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343분의 1이다. 맞나요? 그쵸. 7의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7의 3승분의 1인 거니까 343분의 1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서 보시면 7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343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번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로그 4가 마이너스 2다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2가 결국엔 지수에서의 지수가 되는 거고 몇 제곱이냐가 되고 지금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4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C번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D번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게 지수로 표현했을 때는 제곱의 형태가 될 거고, 지금 루트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9분의 1이다. 이거 맞나요? 확인해 봅시다. 이거 맞는지. 자, 루트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 함은 루트 3의 의미는 3의 2분의 1제곱과 같으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4제곱하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우리 이런 표현은 어떻게 쓸 수 있었죠? 3의 제곱분의 1인 거니까 9분의 1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지수랑 로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표현으로 해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그 함수의 정의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수에서 뭔가 시작을 했죠. 로그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여기 아래에서 보면 지수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로그 함수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하는 지수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x축과 y축상에서 본다면 이것의 값은 x가 뭐가 됐든지, x는 지금 어디에서 정의가 되고 있나요? x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고 있죠. x에서 지금 우리 이 그래프 그렸을 때 제한되는 x값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2의 x제곱 그렸을 때 지금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2의 x제곱 전체는 0보다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역함수도 어제 얘기했었죠.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였다?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1대1이 되나요? 지수 함수 1대1 함수 맞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수평선 그려주면 어느 수평선이든 다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지수 함수,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우리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나요?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함수의 역함수는 정의역이 어디로 간다? 역함수에서는 치역이 되고 원래 함수의 치역에서는 역함수의 정의역이 될 테니 서로의 역할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y와 x의 위치를 바꿨을 때 x는 2의 y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했던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이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x는 2의 y제곱인데 이것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로그로 표현을 해준다면 어떻게 약속했었나요? 아까 지수에 해당하는 y가 로그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된다? 로그 이 지수 아래에 있는 숫자 2의 옆에 있는 x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우리 지금 연습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로그의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니 그 역함수가 뭐가 된다? 로그 함수가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는 성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였나요?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두 함수는 정확히 대칭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서로 y는 x의 대칭이 될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딱 그렸을 때 거기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게끔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지수 함수에서 봤을 때 로그 함수가 역함수라고 했는데 공통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수 함수의 밑이 2였고 로그 함수의 밑도 지금 2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밑은 동일해요. 이렇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거꾸로 얘기해도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누가 된다? 지수 함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로그 함수를 봤을 때 우리 지금 보면은 이렇게 y는 로그의 2의 x다라고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b라고 하는 것은 밑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로그 함수라고 하는데 밑이 b인 로그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로가리스믹 펑션이라고도 하고 밑을 우리가 베이스라고도 불러요. 자, 이게 지금 로그 함수의 정의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그 함수가 뭔지. 자,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라는 건 우리 뭐라고 해석했나요? 임의라는 뜻은 for all이라고 했었죠?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양수 x에 대해서. b는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닐 때 b의 y제곱은 x를 만족하는 실수 y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조건을 보시면 b가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니어야 된대요. 왜 이런 조건이 또 붙었을까요? 우리 로그 함수 정의하기 위해서. 이 조건은 왜 붙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b의 y제곱은 x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 이 밑에 해당하는 게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대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수함수 정의할 때도 이 밑이 0보다 큰 거 가정했죠. 왜냐하면 실수 범위에서 정의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 다음에 b가 1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1에 어떤 제곱을 하더라도 1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도 제외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고 b가 1보다 작은 것은 이미 지수함수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 함수를 로그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y는 로그 b의 x가 되니까 이때 로그 함수에서의 밑 b도 역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밑에 있는 b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양수여야 하고 1인 것은 제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b가 1이 왜 안 돼야 되는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자 b가 1이 안 된다. 왜 b가 1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b가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방금 얘기를 살짝 하긴 했지만 1에 만약에 어떤 y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1에다가 몇 제곱을 하든지 간에 1에다가 어떤 제곱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1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y라고 하는 값은 모든 실수값을 의미해요. 그죠? y에다가 뭐 0을 넣든 뭐 1을 넣든 2를 넣든 3분의 1을 넣든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로그로 한번 생각해 보면 y는 뭐가 된다? 로그 1에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y는 모든 실수값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로그 1에 1이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값이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값이 3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10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모순이죠. 어떤 하나의 값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왜 이상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로그 함수를 봤을 때 진수에 해당하는 게 x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이 y 값인 건데 우리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x의 하나의 값은 반드시 하나의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y 값이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분의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1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값에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아예 함수로서 정의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1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정의는 0보다 커야 되고 b가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b의 y제곱은 x다라고 했을 때 b가 어떤 값이든 즉 우리 지수함수에서 얘기했었죠. 밑이 1보다 큰 경우 또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었는데 b가 어떤 값이든 간에 y는 모든 실수기 때문에 이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즉 증가하는 그래프 또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는데 단 모든 공통점은 x축 위에서만 그려진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그 x는 여기서 뭐냐? 로그 함수에서의 진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로그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 정리를 했을 때 진수가 뭐가 돼야 된다? x인데 그 x는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면서 1이 돼서는 안 된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만 로그가 함수로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3번에서 로그가 정의되는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A번부터. 자, 로그 3의 x 마이너스 4. 자, 이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우리 밑은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크고 1이 돼선 안 된다. 이미 만족하죠. 그러니까 됐고. 진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진수가 0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x가 어떻게 돼야 된다? 4보다 크면 된다. 자, 이 조건에서 로그가 정의될 것이다. 그 다음에 B번은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인데 밑은 이미 조건 만족하죠. 0보다 크고 1이 아니니까. 그러면 진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x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는 다항함수의 형태네요. 근데 그 다항함수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거 2차 함수죠. 우리 열심히 연습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개형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본다면 마이너스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으면 형태 만들어지나요? 그쵸?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거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붙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하면 똑같은 식 되죠. 그래서 이 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프로 그렸을 때 자,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일단 이 식을 잠깐 보면 이 식은 마이너스 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인 거죠. 그죠? 이 0이라는 뜻은 y가 이 함수인 거고 오변 역시 y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것은 x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x축하고 이 함수가 만나는, 즉 등호가 성립하는, 만나게 되는 x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0이다라고 놓으면 되고 그때 x는 뭐가 되겠어요? 0이거나 여기에서 1이거나 두 개죠. 0하고 1에서 x축과 만나게 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기본적인 형태가 마이너스 x 제곱에서 x축으로 얼만큼?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y축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까요?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 모양에서 0보다 크다는 건 이 0이 뭐다? y값을 의미한다. 즉 y축의 값이 0보다 커지는 범위.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 범위에서 정의가 되네요. 따라서 x의 범위는 0과 1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C번 볼게요. 자, C번에 보면 자, C번은 밑이 x 더하기 1이네요. 그러면 일단 밑 조건부터 봅시다. x 더하기 1인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하고 이 값은 1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두 조건을 생각했을 때 x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x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이 두 조건을 찾았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에서는 뭐예요? 진수가 지금 x-2의 전체 제곱이니까 x-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x는 지금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의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런데 언제 0보다 크지 않게 되나요? 이걸 만족하지 않는 x가 딱 하나 있는데 x가 2일 때는 여기가 0이 돼버리면서 0이 0보다 크다라고 못 말하죠. 그래서 x는 2가 돼선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x에 대해서만 C번의 로그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수직선상에서 한번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고 그럼 0이 아니니까 뚫어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2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걸 모두 만족하는 영역은 이렇게 빗금친 영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집합기호로 한번 생각해 보면 x의 모임은 뭐냐면 실수 전체가 될 텐데 어떤 실수들을 모아놓은 거냐?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 있고 또 2보다 큰 x에 대해서 이런 x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로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은 이 x의 범위는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찾은 거예요. 정의되는 x의 범위, 즉 정의되는 x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